안녕하세요. 네. 레이보 리턴즈의 원스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연세대 인권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동일하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연세대 인권축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2018년도 5월이니까 작년이에요. 그때 제2회 연세대 인권축제가 연세대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인권센터의 후원에 의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연세대 인권센터 센터정이 신학대학 교수 박연상 교수님이죠. 예. 그런데 이 박연상 교수님이 이번 연세대 인권 광자를 총 기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신학과 박연상 교수님의 성향이 뭐냐라는 게 궁금한 건데 작년 5월에 있었던 제2회 인권 축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분의 성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벌어졌던 연세대 인권 축제에 두 번째 인권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신지예 씨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하선 작가님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섹스 토이를 페북에다 올리고 십자가 모양의 토이를 올려서 그것이 신성을 모독한다 주장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신성 모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까지 했어요. 두 번째 어떤 발언을 했냐? 네. 누가 동성을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사랑이니까요. 세 번째 발언 이런 내용합니다. 서울시민원장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공표하는 걸 포기하셨는데 그걸 나는 첫날에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시장 후보니까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박원순 시장님이 포기한 서울시민원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반자 등록 조례를 실시하겠다. 동성 커플뿐 아니라 비혼주의자 혹은 동거 커플 등등을 다 인정하겠다. 라는 발언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동반자 등록 조례는 동성 커플의 사실상 결혼을 인정하는 동성 혼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서울시장이 되면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자리가 바로 이 인권축제고 당시 인권센터의 센터정이 신학과 박연상 교수고 이 박연상 교수가 이번 문제가 된 인권 강좌를 총기획한 사람이고 1강 때 내가 총기획했다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하선 씨는 우리 한번 다뤘으니까 우리 구독자들은 혹은 처음 보신 분들은 은하선 씨 편을 보면 되겠지만 이 연세대 인권축제에 있었던 부분만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성인 용품샵의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수년 전 자신의 SNS에 예수님이 새겨진 십자가 모형의 여성용 자위 도구 사진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료 나갑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없는 이런 이상한 물건인데 옆에 보시면요. 십자가 모양의 이게 뭐냐면은 홀리워터 루브가 뭐냐면은 홀리워터는 성수죠. 루브는 뭐냐면은 이 여성이 기구로 자유행위를 할 때 뿌리는 윤활유예요. 또 십자가 모양의 그 라벨링을 한 게 보이죠? 이거는 신성 모독이라고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은하선 씨가 여기에 대한 트윗을 한 게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소수자가 아닐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저분들이 참 안타깝다. 예수님은 남성애자일 수도 무성애자일 수도 트랜스젠더일 수도 논 바이너리일 수도 있단다 라고 하고 옆에 또 트윗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딜도 사진을 페북에 올린 여성을 어떤 생각으로 반대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여성 혐오이고 안티 페미니즘이다. 이거를 반대한다라고 여성 혐오다, 안티 페미니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글도 남깁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오르가즘의 은사를 주셨다. 글쎄 이분은 뭔가 생각이 좀 성적으로 왜곡돼서 어떤 성경을 볼 때라든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상징물을 볼 때 조금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우리 기독교 학교 인권센터나 국가 인권에 대해 말하는 인권, 요새 인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오염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인간이 가져야 될 권리,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인권 선언에도 보면은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것은 인권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회적인 윤리 도덕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이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가인권이에요. 국가인권이라고 보면은 2001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왜곡시켜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용 동성애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학교하고 도서관에서 방영하라, 상영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인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교과서를 이제 바꿔가지고 교과서 지필 기준도 바꿔가지고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한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이 동성애라는 단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90%는 동성애가 아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불과 20년 사이에 60%가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국가인권위가 동성애 옹호하는 청소년 영화 만들고 교과서 바꾸고 교사 바꾸고 하니까 이 20년 사이에 싹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걸 나는 국가인권위에 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윤리 도덕을 파괴시키고 있고 인권이라는 것을 왜곡시키고 있고 진짜 인권이 아니라 잘못된 인권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국가인권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 국가인권 법에서 성적장을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 인권 축제에 신지혜 그리고 은하선 씨의 그런 어떤 문제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연대 인권센터 센터장이 방현상 신학과 교수님이셨고 이분이 현재 문제가 되는 연세대 인권교육의 총기획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그 녹색당을 처음 창당하시는 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녹색당 창당의 목적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굉장히 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일단 뭐 신지혜 씨나 은하선 씨나 방현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엄청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네, 신학과 교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잘 아는 분으로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의 눈과 성령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일단 음란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뭐 이렇게 이상한 뭐 무성애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죄라고 표현을 하셨고 물론 저희가 동성애자들을 영혼을 사랑해야 됨은 맞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들의 죄까지 저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그 8월 30일에 인천 퀴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퀴어 측 애들이 찬송가 CCM을 부르면서 퍼레이드를 했어요. 저희는 정말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쟤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왜곡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월 30일에 인천 퀴어 장소에 임보라 목사와 그 또 이동환 목사, 감리교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제목이 혐오 세력 회심 기원 10년 대부흥회. 이런 이름으로 저희를 이렇게 회심하게끔 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 아래 그 퀴어 축제를 했는데 인천에서요? 그럼 인천에서 이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구나. 왜곡된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음란한 눈으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해석을 하니 퀴어 신학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참. 예, 저도 인천 갔었는데 저는 그거는 못 네, 봤어요. 저 끝까지 있었는데 너무 슬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권강좌를 기획하고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 방현상 교수도 1강을 맡았는데 해당 강의 24분 14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살아있는 지성으로 불리는 노엄 촘스키
라고 하면서 촘스키라는 사람을 격찬을 해요. 살아있는 지성이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엄 촘스키에 대한 평가가 워낙 극단적입니다. 그러면은 노엄 촘스키를 살아있는 지성이라고 극찬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분을 칭송을 하는 거고 왜 노엄 촘스키를 유선자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지 그걸 한번 제가 펼쳐서 볼 테니까 평가는 각자가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촘스키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라고도 하죠. 이 미국 어떤 이런 그 국방부를 세계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가장 소름 끼치고 인류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기구라고 비난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대학 교수들은 펜타곤, 미국 국방부와 어떤 일도 함께해서는 안 되고 대신에 인종주의, 이분도 인종주의란 말 좋아합니다. 인종차별이죠. 빈곤, 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펜타곤이 지원하는 어떤 연구 지원도 받아서는 안 될 뿐더러 대학생들은 ROTC 장학금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촘스키 자신은 펜타곤이 설립한 전자공학 연구소에 복무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최초로 저술한 통사구조론은 미 육해공군이 합작 지원해서 만들어진 책이고 두 번째 저술인 통사이론의 재향상 역시 미국 육해공군이 지원해서 만든 책인데 여기서 재미를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와이프까지 끌어들여서 와이프도 언어학자입니다. 이분도 미 국방성 펀드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예 국방성 관련 사업을 내 가오로 만든 사람인데 그럼 언어학자가 왜 군대 관련 사업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에는 암호가 들어갑니다. 그 암호를 개발하는 게 언어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랑 상당히 맥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럼 왜 이렇게 이 펜타곤을 비판했는데 펜타곤의 연구를 많이 따서 연구비를 받았냐 이유가 있습니다. 펜타곤 연구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극비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가 발표해서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특허를 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벌어질 게 많아요. 그런데 펜타곤 연구는 연구하면 그걸로 펜타곤 다 주는 거고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거 없으니까 펜타곤이 학자들을 어떻게 연구를 맡기냐면은 무조건 연구비가 대학이나 기업 연구비보다 30%를 더 준대 무조건. 그러니까 돈을 더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촘스키는 그 돈을 보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본인은 펜타곤을 역사상 가장 사악한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절대 어떤 학자도 협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항상 나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한다. 그리고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을 한 번 모시고 1시간 강의 듣는데 1회 강의료가 얼마냐? 12,000불. 우리나라 누구랑 비슷한데요? 예, 1,500만 원. 생각이 1,500만 원. 그런데 1,500만 원 예. 강의비를 받고 강사로서 초청돼서 갈 때는 항상 꾸깃꾸깃한 셔츠를 입고 불쌍하게 돈 없는 서민 척 코스프레, 걸려. 서민 코스프레. 아니 2천만 원 한 번에 받는 사람이 양복 새로 맞춰 입고 가도 돼. 근데 쇼하는 거지 완전히 꾸깃꾸깃한 거 일부러 막 이제 그러고 나오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살아있는 지성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 다음 얘기가 진짜입니다. 여기가 더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그룹이 형성된 이유죠. 이분은 반미주의자인 건 이제 분명한 건데 1970년도 촘스키는 베트남을 방문해요. 1970년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이 한참 그렇죠. 치열할 때예요. 네. 미국과 베트남이 한참 붙을 때입니다. 음.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 베트콩이 거의 다 이겼어요. 거의 다 이겼을 때입니다. 그때 타잉호아 지방에 방문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촘스키는 노동자들의 천국인 베트남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전원과 정겨운 시골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또한 야수적인 침략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조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야수적인 침략자는 미국과 한국, 미국과 한국 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 사회적 정의와 문화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면 자랑스럽고 위대한 투쟁을 전개해 갈 수 있을지 잘 알고 계시는 용맹한 베트남 민중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위대한 업적에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니만 곧이어 바로 자신의 조국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국민 여러분들이 이 뜻있는 업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미 제국주의적 지배 계층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야수적인 과학 문명의 괴물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억압과 살인과 파괴를 일삼는 능력밖에 없으므로 이 20세기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이 앞으로 사회주의자들의 사회, 즉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아직 투쟁의 전변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이 당신들의 투쟁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연설하기 바로 2년 전에 베트콩이죠. 이 사람들이 북베트남 정부죠. 3,000명의 시민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2003년 10월에 촘스키는 쿠바를 방문합니다. 쿠바의 카스트로가 얼마나 독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국빈 대우를 받아요. 그럴 때 카스트로 대통령이랑 이 쿠바 관료들이 쫙 앉아있는 자리에서 격정적으로 카스트로를 찬양하는 연설을 이 촘스키가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말했어요. 쿠바는 미제의 침략에 용감하게 저항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라는 건데 특이하게 대한민국도 2008년도 이후 개정된 국방부 지정 금서 목록에 촘스키에 져서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두 건이 국방부 지정 금서 목록에 올라갔어요. 이유가 뭐냐? 놀랍게도 북한을 찬양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한하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를 굉장히 찬양하는 행적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2015년 1월 7일 프랑스의 주간지인 샤를리 에브도 소속 기자와 경찰 등 12명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살해 후 도주하다가 추가로 인질극을 벌이던 중 인질 4명을 추가로 살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만평을 해요. 풍자 만평 만화 그리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지하드 테러 조직이 들어가가지고 기자들 싹 다 죽이고 인질까지 싹 다 죽이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촘스키가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약 열흘 뒤인 2015 1월 19일 날 CNN에 기고글을 냈는데 뭐라고 되냐? 파리 테러에 대한 서방의 분노는 위선이다 라고 논평을 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친이슬람이죠. 테러까지 옹호할 정도로. 그런데 이분을 살아있는 지성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성향이 있는 걸까?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교수님, 예,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으면서 느낀 게 참 이게 왜곡이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올바른 건 올바르다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엇갈리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강자가 생긴 걸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교육이라는 것은 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왜? 지금 자라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왜곡된 거를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한 3, 40년을 살면서 계속 잘못된 걸 퍼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항상 바른, 올바른 거를 제시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잘못된 인권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이런 것을 이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도 잘하고 사실은 상류 앞으로 지도층이 될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이 사회 지도층이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왜곡된 인권을 젠더를 가르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세대학이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된다. 적어도 그 연세대학 안에 교수님이나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깨어 있으면 정말 이 잘못된 건 정말 잘못됐다 분명하게 하고 이걸 끊어야만이 이 연세대학교로부터 어떻게 보면 바른 지성을 가진 올바른 사람들이 자꾸 배출되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만약에 연세대학교가 잘못된 교육을 시키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잘못된 걸 오염시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적어도 연세대학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이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걸 좀 해야 되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바른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용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마음에 품고 용기를 안 내고 이렇게 나서기를 싫어하게 되면 세상은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 무슨 그 점스키인가 뭐 그 사람도 예, 예. 얼마나 열심히 자기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만이 세상이 바르게 되고, 특히 지금 연세대학 강좌는 딴 사람이 할 필요 없어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바른, 저는 적어도 그 안에 바른 정신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분명히 아니다 해서 용감하게 좀 내주셔서 연세대학교 본부에서 이거를 이제 폐지하든지 적어도 선택 과목을 바꾸든지 필수는 절대 안 된다 해서 좀 그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이번 연세대 인권 강좌를 기획한 신학과 방현상 교수께서 본인의 강의 때 촘스키를 살아있는 지성이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김 대표님은 좀 의견이 어떠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청년부들 강의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제가 뭐 둥성에 강의를 했죠. 근데 뭐 정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중에 강의가 끝난 후에 문자로 질문이 왔더라고요. 강사님, 저는 사실 무슨 당을 지지하는데 강사님 말씀을 들으니 그 당을 지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사실 진보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은 인권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진보냐, 뭐 보수냐, 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이런 연세대학교 이런 젠더 교육이나 잘못된 이런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인 교육들이 어느 정도는 좀 중심을 잡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집에 있는 내 자녀부터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교육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교육을 시켜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연세대 인권 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추가로 또 기회를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더 내용이 많은데 시간 맞아요. 관계상 네. 오늘 다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고 앞으로 더 철저히 파헤쳐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시고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